지금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요. 지역 여론조사 공표가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여론조사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여론조사는 할 수 있어요. 공표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이야기는 할 수는 있는데 오늘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만 갖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이수진 후보를 이긴다는 여론조사를 만들고 싶었던 그 조원 CNI의 훌륭한 작품 절대 속지 마시고요. 여론조사를 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론조사를 볼 때 지금까지 봐왔던 여론조사보다 많이 다르다라고 느끼시면 일단 딱 그걸 보세요. 유무선 비율. 유무선 비율하고 응답률. 지금 좋은 CNI 쪽의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너무 낮아요. 다 5% 미만이야. 지금 총선철이기 때문에 최소한 15% 이렇게 나오거든요. 많은 경우는 30%까지 나와요. 여론조사 비율이.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쨌건 4월 7일 날 나온 MBC와 코리아 리서치의 그 여론조사입니다. 민경욱 33.7, 민주당 정일영 31.7, 이정미 24. 이게 뭐 504명 대상으로 무선 90%, 유선 10% 이렇게 된 건데 504명 이게 표본도 좀 낮지만 이게 다른 그 이전의 그 다른 조사 결과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미래통합당에 유리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게 저도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분명히 여론조사 기관 번호라고 이렇게 미리 뜹니다. 제가 쓰는 어플 때문에 여론조사 그 기관에서 네. 오는 전화라고 받으면 끊어져요. 희한하지. 나 오늘 하나 했어. 오늘 나는 자랑스럽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후보 찍겠다고 했어. 가끔씩 그렇게 와요. 부럽네요. 근데 가끔씩은 그런 게 있어. 나이 물어보고 전화 끊더라. 그건 되게 샘플에 필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끊는 경우인데 그거를 갖고 이제 저기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 그런 이야기하고 음모론 퍼뜨리죠. 지금 여론조사 조작이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보여주는 게 내가 뭐 40대 남자라고 했더니 끊더라. 뭐 민주당 지지자라고 했더니 끊더라. 뭐 이런 식의 있거든요. 민주당이 아니고 이제 미래통합당 지지자가 올린 글이에요. 그게. 여론조사 조작이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유튜브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정치 고관여층의 나이대에서는 빨리 차니까 그럴 수 있어서 저는 20대라고 합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이번에 사실 그 나경원 덕분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되게 똑똑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봤을 때 유무선 비율을 파악하게 되는 엄청난 지식을 준 거거든요. 그것부터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 유무선 비율이 왜 유선으로 하면은 저쪽 지지가 많이 나오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다만 알 수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선을 많이 할수록 미래통합당 지지가 많이 나오더라는 건 과학이야. 그건 현상이고 과학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질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마차님 최근에 1년 동안 집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집 전화가. 이거예요. 집 전화를 누가 받냐고. 저는 제 기억에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집 전화라는 것 자체가 없이 산 게. 잠깐만 집이 없는 건 아니고? 아, 날카로운데요? 집도 없고 전화도 없어. 부인도 없고 회사니. 여러분 때문에 삽니다. 자 어쨌건요. 어쨌건 지금 이야기는 왜 해드리냐면은 아까 지금 민경욱하고 정일영 후보는 지금 딱 붙었잖아요. 이정미 후보 같은 경우는 24% 나옵니다. 감안하시기 바라겠고 여기는 응답률이 17.5%예요. 어제 나경원이 이긴 거 나왔던 여론조사는 다 5% 미만이었어요. 그런 여론조사 없다니까? 자, 두 번째 양산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에요. 퇴임하시면 내려가서 할 곳이 있는 거라고. 양산을이. 나동현이 누구냐면은 홍준표한테 형님 나오시면 도와드릴게요 했던 놈이야. 근데 홍준표가 막상 나온다고 하니까 쌩 같은 놈. 그 나동현이야. 45.5. 김두관 42.2. 근데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건 부산 MBC와 한길 리서치가 한 건데 응답률 5.2. 유선 비율 22%예요. 높네요. 그러니까 유선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통합당의 지지가 높다는 건 이제는 과학이 됐어.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 어떤 경우는 심지어 조선일보도 여론조사할 때 조선일보는 안 하는구나. TV조선이 하는데 무선 100%도 많아요. 요즘에는. 22% 하면 여기서는 대략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김두관 후보가 나동현을 한
최소 5% 이상 앞서고 있겠구나라고 그냥 읽어보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제가 지금 알려드린 여론조사가 다 그런 유형인 거예요. 부산 남구을 이현주가 47.8 민주당의 박재우 후보가 44.4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진짜 너무 가소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유무선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관심도 없고 이 박재호 후보가 지고 있다는 이 결과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이현주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그 토박이를 이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이게 지금 응답률 6.2, 유선 비율 22.5. 왜 이리 핫했죠? 그러니까 대략 보면은 유선 비율이 한 10% 미만인 정도는 대략적으로 보면 그 어떤 보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무선 100%일 필요는 없는데 비율만 10% 올리는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성향이 달라지는 거야. 성향이 달라진다고. 그 후보자를 지지하는 성향이 완전 달라져가지고 원래는 그 샘플을 맞추려다 보면은 민주당 지지차일 수 있는 사람을 대략적으로 미통당 지지자가 많은 쪽으로 여론조사를 돌리는 거예요. 연령이랑 상관없이. 거기서 나오는 여론조사를 갖고 그러면 어떻게 돼? 양자 대결일 경우에는 한 표를 가져오면 한 표를 잃게 되는 2표 효과가 있다 그랬죠.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샘플을 돌려갖고 무선만 돌려가지고 민주당 지지, 미통당 지지, 민주당 지지, 민주당 지지, 미통당 지지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면 쉽게 표현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이현주하고 박재호가 47.8 대 44.4잖아요. 요거 실제로 표를 까보면 최소 5%에서 10% 이상 박재호가 이기는 걸로 나올 거예요. 문제는 내가 이런 여론조사 회사들을 선거가 끝난 뒤에 말도 안 되게 맞추지 못했다면 허가 취소된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좋은 CNI 기억하죠. 예. RN서치 기억하죠. 정말 여론조사가 아니라 뭐랄까 여론을 조작하는 조사에 가까운 여론조사 기관들이에요. 지금 좋은 CNI가 나경원과 이수진 후보를 뒤집어 놓은 여론조사 기관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지역구 후보들도 잘 알겠지만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의뢰하는 쪽에서 선택해서 그러니까 결과를 원하는 대로 의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주가 이기는 쪽으로 결과를 원한다면 그 주는 돈을 유선 전화가 비율이 그러니까 무선 전화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깎아서 결과를 달라고 하면 유선 전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해달라고 하면 더 비싸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어쨌건 지금 부산 MBC와 한길 리서치센터가 여론조사 한 것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다 유선 비율이 20%가 넘는데 아직도 유선 비율 20%씩 집어넣고 여론조사 하십니까? 부산진 갑 여기도 이 서병수가 앞서요. 지금까지 불러드렸던 곳들은 대개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곳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선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거. 다만 얘네들의 목적은 뭐냐? 여론조사 공표 기간 전에 이기는 여론조사를 만들어 놔야 자기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오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을 빙자해서 여의도 연구원이 하는 짓거리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부산 그 중영도구에 김비호 후보자 있잖아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김비호 후보자가 지는 선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친구들한테 갑자기 아침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김비호가 진다는데 진짜냐? 그러니까 그 상대 후보가 그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도 걔는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걔가 이기는 걸로 나오냐. 놀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나도 이제 아침에 자다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유선 전화 22%인 거예요. 정치를 바라보는 소비자, 국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렇게 장난질을 치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장난질을 치는 것을 아는 사람만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마음이 답답한 거야. 동작을 해서 나경원이 이수진을 뒤집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추세가 있는데 어쨌건 기존에 나온 여론조사랑 추세가 매우 다른데 뭔가 뒤집어졌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유선 보시고 응답률 보세요. 지금 김영춘과 서병수도 김영춘이 계속 앞섰던 여론사가 꽤 많이 나왔었잖아요. 최근에. 여기도 보면 응답률 5.4, 유선 21.8. 한결같아요. 과학이라니까 유선 비율이 높으면 미래통합당이 유리하다. 이건 과학이에요. 여러분 지인들한테 똑똑한 척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론조사 유선을 봐봐 이러면서 가르쳐주면은 정말 사람들이 달리 볼 겁니다. 전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싶은 건요. 그거예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책임지는 법을 나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조건 시나의 기억달라세요? RN서치 기억하세요? 민주당 당대표 경선 네. 이해찬, 송영길, 김진표 나왔지. 한 놈은 송영길 1등, 한 놈은 김진표 1등. 여론조사 기관이 그렇다는 거야. 이해찬 대표가 1등 맞춘 여론조사 기관은 또 따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치 그게 어떻게 써먹히냐면은 지지층에 따라서는 김진표 당대표 된다고. 이게 대세야. 이게 대세라고. 그렇게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건 여론 조작이 아니고 뭐야. 여론 조작이라고요. 네, 방금 채팅창에 좋은 의견이 올랐습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라 여론 몰이 기관이다. 그러니까 여론 몰이 기관은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되지. 여론 몰이를 해야지. 여론조사를 이게 내가 진짜 지난 대선 때도 그러니까 총선 때도 그랬다고. 여론조사 기관이 자신들은 그걸 과학이라고 하잖아. 여론조사를. 근데 과학이라고 하면서도 문항에 따라서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김용곤 의원이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좁은 지역에서 여론조사 올 수 있는 사람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다 연습돼 있는 거야. 여론조사 기관들이. 일종의 여론조사판 게리맨더링.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밑바닥에 가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여론조사가 확 차이 나는 걸로 만들어서 민주당 김용곤 의원 지지를 포기하게 만들더라 이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라고. 소몰이 약몰이는 걔가 하는데 네. 여론몰이는 누가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답은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답은 하나예요. 뭐냐면 지역에 특히 부울경은 완전히 붙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후보자가 약하지 않은 이상 모든 전 선수가 나가서 열심히 지금 붙어 있다는 게 정설이에요. 전체적으로 심하게 표현하면 과반 먹겠다는 욕심 부리는 분도 있거든요. 부울경 민주당이 과반 먹겠다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 보지 않는데 TK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TK와 PK 영남 지방의 의석이 60석이 조금 넘잖아요. 그중에 부울경이 사실상 그 3분의 2에 가깝습니다. 대구 경북 합쳐도 그것도 훨씬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울경이 완전한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아무리 우리가 선전해도 부울경에서 많이 내주면 의석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이 사실상 정치권에 동원돼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